내가 그날 밤날을 바다에 밀어 넣었지. 뒤통수를 때리고. 터무니없는 소리야. 내가 왜 불알 친구를 죽이려 하겠어? 만식 씨, 정말로 태식이를 당신이 30년 동안 남편으로 믿고 산 사람이 진짜 남편을 죽이려 했던 살인 미수범이었다니. 그래, 맞아. 내가 밀었어.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야.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이려 한 살인범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감성 드라마 오디오북 서랍 속 은빛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매주 새로운 감동의 이야기를 준비해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태식입니다. 올해로 61살이 되었죠. 이 이야기는 제가 3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날부터 시작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30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죽은 줄로만 알려진 채 살아 있었던 거죠. 그날 아침 저는 경상도 어느 작은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손에 들고서 말입니다. 가방 안에는 30년 동안 제가 모은 모든 것들이 들어 있었죠. 서울 강남의 빌딩 등기부등본, 통장 여러 개, 그리고 희미해진 가족사진 한 장. 사진 속 젊은 여인의 얼굴을 보며 저는 또다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영숙이, 내 아내 영숙이의 29살 때 모습이었습니다. 마을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좁은 시멘트길, 낮은 담장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야산의 능선까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겉모습만 같을 뿐 그 안의 모든 것은 변했을 거라는 걸요. 30년이란 세월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이니까요. 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직도 그 집에 영숙이가 살고 있을까요? 아들 준호는 얼마나 컸을까요? 제가 사라졌을 때 준호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이제는 40이 넘었겠죠. 결혼도 했을 테고 어쩌면 손자도 있을지 모릅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대문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집의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마당에는 장독대가 있고 텃밭에는 배추와 무가 자라고 있었죠. 누군가 정성스럽게 가꾼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영숙이가 아직 여기 살고 있는 걸까요? 그때 대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순간 저는 굳어버렸죠. 강만식, 제 불알 친구였던 만식이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림새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편안한 옷차림에 손에는 호미를 들고 있었죠. 만식이가 저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처음엔 못 알아보는 듯 했지만 곧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30년 전 그가 저를 바다에 밀어 넣었을 때 분명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오랜만에 꺼내는 그의 이름이 목구멍에 걸리는 듯 했습니다. 만식아, 오랜만이구나. 그 한마디에 만식이의 손에서 호미가 떨어졌습니다. 댕그랑 소리가 조용한 마을 골목에 울려 퍼졌죠. 그때 집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누구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숙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부르는 여보는 제가 아니었죠. 만식이를 향한 호칭이었습니다. 영숙이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79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아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에 낀 반지는 제가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식이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야 영숙아. 살아서 돌아왔어. 그 말을 하는 순간 영숙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만식이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없는 30년 동안
영숙이는 만식이와 함께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영숙이가 쓰러질 듯 비틀거리자 만식이가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제 가슴이 더욱 아팠죠. 30년이란 세월이 만들어낸 익숙함이었습니다. 저는 대문 밖에 서서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침입자인 것처럼 느껴졌죠. 영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태식이 맞아요?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당신은 분명히 죽었다고 모두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 수 없었죠. 기쁨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당황스러움인지. 만식이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태식이라면 증명해봐. 30년 동안 어디 있었는지, 왜 이제야 나타난 건지 설명해봐.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당연했죠. 자신이 죽였다고 믿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죠. 표지가 닳고 닳아 글씨도 잘 보이지 않는 수첩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30년 동안 쓴 일기야. 매일매일 당신들을 생각하며 쓴 글이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30년 전 그날의 날짜가 적혀 있었죠. 1994년 4월 13일. 오늘 만식이가 나를 배로 불렀다. 밤낚시를 가자고 했다.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불알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영숙이는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다. 준호는 아빠 고기 많이 잡아오라고 했다. 그게 내가 가족에게 한 마지막 인사였다. 만식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영숙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만식이를 번갈아 봤죠. 그때 집안에서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누구신데 이렇게? 준호였습니다. 제 아들 준호가 거기 있었죠. 41살의 중년이 되어버린 준호를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야, 나다. 아빠다. 제 말에 준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우리 아버지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여기 계신 강만식 씨가 제 아버지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법적으로도 아버지라니요. 제가 죽은 사람으로 처리되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듣게 될 줄은 몰랐죠. 준호야, 내가 진짜 내 아빠야. 내가 10살 때 마지막으로 봤지. 너는 늘 배트맨 인형을 가지고 놀았고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찌개였어. 학교에서 상장 받으면 제일 먼저 나한테 자랑하러 왔잖아. 준호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건 조금만 조사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확신을 잃어가고 있었죠. 영숙이가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정말 태식이 맞네요. 이 흉터 20살 때 오토바이 사고로 생긴 흉터잖아요. 만식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30년이나 사라져 있다가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냐고. 이미 모든 건 끝났어. 영숙이는 내 아내고 준호는 내 아들이야. 법적으로도 마을 사람들 눈에도 그래. 저는 만식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그날 밤 나를 바다에 밀어 넣었지. 뒤통수를 때리고 나를 물속에 던졌어. 내가 죽은 줄 알았겠지만 나는 살아남았어. 지나가던 화물선에 구조됐지. 하지만 머리를 다쳐서 한동안 기억을 잃고 살았어. 영숙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만식이를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태식이를... 만식이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야. 내가 왜 불알 친구를 죽이려 하겠어. 그날 태식이는 술에 취해서 바다에 빠진 거야. 나는 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을 뿐이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죠.
만식이가 준비한 막걸리를 마시려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몰래 버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마 수면제 같은 걸 탔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시지 않았고 마신 척만 했죠. 그래서 만식이가 저를 밀었을 때도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준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당신이 제 친아버지란 말입니까? 그리고 만식 아버지가, 아니, 이 사람이 정말로?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 사실은 친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라니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그때 대문 밖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 누구야? 태식이 닮은 것 같은데. 에이, 태식이는 30년 전에 죽었잖아. 그런 목소리들이 뒤섞여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30년 동안 모은 재산 증명서야. 서울 강남의 빌딩 2채, 판교의 상가 건물 하나. 모두 합치면 300억이 넘어. 기억을 되찾은 후 죽을 힘을 다해 일했지. 가족에게 돌아갈 날만 기다리면서. 영숙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300억이라니. 그런데 왜 이제야? 왜 이제야 돌아온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동시에 묻어났죠.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게 작년이야. 그전까지는 내가 누군지도 몰랐어. 그저 김태식이란 이름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만 있었지. 만식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돈 자랑하러 온 거야? 그 돈으로 영숙이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미 늦었어. 우리는 30년을 함께 살았고 정도 쌓였어. 내가 가진 돈 따위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자랑하러 온 게 아니야. 그저 내 가족을 보고 싶어서 왔을 뿐이지. 그리고 너에게 묻고 싶었어. 왜 그랬는지. 우리는 불알 친구였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였는데 왜 나를 죽이려 했는지 알고 싶었어. 만식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불알 친구였지. 하지만 나도 영숙이를 사랑했어. 처음 봤을 때부터. 근데 영숙이는 너만 봤지. 늘 내 곁에만 있었어. 나는 그저 친구로만 남아야 했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넌 모를 거야. 영숙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만식이를 봤습니다. 그럼 정말로 태식이를? 당신이 일부러?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준호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이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할 말을 잃었죠. 영숙이가 주저앉은 채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식이가 그녀 곁을 지키고 서 있었으니까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사실입니까? 이 사람이 정말 제 친아버지고 만식 씨가 정말로 아버지를 해치려 했단 말입니까? 영숙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묶고 울기만 했죠. 그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준호의 아내 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이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우리를 둘러봤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두 아이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제 손자들이었죠.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아이는 만식이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죠. 태어날 때부터 만식이를 할아버지로 알고 자랐을 테니까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만식이가 아이들을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얘들아, 집에 들어가 있어. 어른들 얘기하는 중이야. 하지만 아이들은 궁금한 듯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미정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려 했지만 준호가 막았습니다. 아니야, 여보. 이것도 우리 가족의 일이니까 알아야 해. 저는 천천히 기억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배 위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떠올렸죠. 만식아, 너는 그날 나에게 막걸리를 권했지. 특별히 준비했다면서. 하지만 이상한 냄새가 났어. 나는 마시는 척하고 버렸지.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바다에 버렸어. 만식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인했죠. 증거가 있어? 내 말을 증명할 증거가 있냐고. 없으면 그저 망상일 뿐이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증거는 없어. 하지만 내 눈이 말하고 있잖아. 내가 나를 밀었을 때의 그 눈빛, 지금도 똑같아. 영숙이가 고개를 들고 만식이를 봤습니다. 만식 씨, 아니 당신. 정말로 그런 거예요. 태식이를 죽이고 나를 차지하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죠. 30년 동안 함께 산 남자가 사실은 남편을 죽인 사람이었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만식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밀었어. 하지만 그게 뭐 어때? 이미 30년이 지났잖아. 공소시효도 끝났고 증거도 없어. 그리고 봐라, 영숙이는 나와 행복하게 살았어. 내가 더 좋은 남편이었다고. 그 말에 영숙이가 손을 들어 만식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마당에 울렸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행복했다고요. 나는 매일 밤 태식이를 그리워하며 울었어요. 당신과 있으면서도 늘 태식이를 생각했다고요. 준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니. 30년 동안 나를 속였어. 우리 가족 모두를 속였어. 그는 만식이에게 다가갔지만 미정이가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구조됐을 때 병원 기록이야. 일본 나가사키 병원. 거기서 5년을 보냈지. 기억상실증 환자로. 이름도 모르고 고향도 모르고. 그저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 알았어. 병원비는 구조해준 선장이 내줬지. 영숙이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죠. 정말이네요.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환자 김태식, 추정 연령 40세, 기억상실증. 그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식이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야? 영숙이가 너를 받아줄 것 같아? 30년의 세월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다시 시작하자는 게 아니야. 그저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지. 마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동네 사람 대부분이 나온 것 같았죠. 저 사람 정말 태식이 맞네. 나이는 들었지만 얼굴이 똑같아. 그럼 만식이가 정말로. 수근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준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맞으시다면 왜 이제야 오신 겁니까? 3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는 매일 울었고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야 했어요. 제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정말 미안해. 돌아오고 싶었지만 못했어. 기억이 없었거든. 내 얼굴도 엄마 얼굴도 떠오르지 않았어. 그저 가슴 한구석이 늘 텅 빈 것 같았을 뿐이야. 작년에야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 그리고 바로 달려왔지. 만식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들을 필요 없어. 나는 이만 가겠어. 영수가 잘 생각해봐. 30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그게 모두 거짓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그는 비틀거리며 대문을 나가려 했습니다.
만식이가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영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할 말이 남았어요. 만식이가 멈춰 섰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죠. 영숙이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과 살면서 늘 이상했어요. 왜 태식이 시신을 못 찾았는지, 왜 그날 밤 당신만 혼자 돌아왔는지. 만식이가 돌아서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의심하는 거야. 그때는 왜 묻지 않았어? 내가 위로해줄 때, 내 품에 안겨올 때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고.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자신감이 묻어났죠. 영숙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태식이가 사고로 죽은 줄 알았어요. 당신을 믿었으니까. 불알 친구라고 했잖아요. 태식이가 가장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가끔 당신이 잠꼬대할 때 태식이 이름을 부르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니. 그런데도 그냥 지나치신 겁니까? 영숙이는 고개를 숙였죠. 어쩔 수 없었어. 너를 혼자 키워야 했고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만식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 수 없었을 거야.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작년에 찍은 제 사진이었죠. 배경에는 서울 강남의 빌딩이 보였습니다. 이 빌딩이 내 거야. 어렵게 시작했지만 운이 좋았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투자를 잘했거든. 이 돈이 있었다면 영숙이와 준호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집은 누구 것인가요? 법적으로는 만식 씨와 어머님 공동 명의일 텐데. 그녀의 현실적인 질문에 모두가 침묵했죠. 3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복잡한 법적 관계였습니다. 만식이가 크게 웃었습니다. 맞아. 이 집은 내 이름으로도 되어 있어. 내가 30년 동안 일해서 넓히고 고친 집이야. 태식이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건 바꿀 수 없어. 법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그때 마을 이장이 나섰습니다. 80이 넘은 박 이장이었죠. 잠깐들 진정하시게. 태식이 정말 자네가 맞나? 내가 보기엔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만식이 자네는 정말로 태식이를 해친 건가? 이건 큰일이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만식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장님, 무슨 소리세요? 30년 전 일이에요. 증거도 없고 공소시효도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마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마을회관도 제 돈으로 지었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러게 만식이가 마을에 기여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사람을 죽이려 했다니. 그것도 불알 친구를.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 아닌가. 의견이 분분했죠. 30년 동안 만식이가 쌓아온 신뢰와 제가 밝힌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을 시작한 것 같았죠. 만식 씨,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를 바다에 밀어넣은 게 맞습니까? 만식이가 화를 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녹음하는 거야? 그만둬.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이건 우리 가족의 진실을 위해 필요합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저희를 속였다면 최소한 사과라도 받아야겠어요. 만식이는 입을 꾹 다물었죠. 더 이상 말하면 불리하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영숙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놀라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영숙이는 거부했죠. 태식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죽은 줄 알고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만식 씨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 없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숙이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녀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죠. 영숙아, 일어나.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나를 기다렸고
혼자서 준호를 키워야 했잖아. 살기 위해 선택한 거야. 나는 이해해. 만식이가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감동적이네. 30년 만에 재회라. 하지만 현실을 봐. 영숙이는 법적으로 내 아내야. 준호도 내 양자로 입적되어 있고. 내가 아무리 살아 돌아왔어도 이건 바뀌지 않아. 그때 손자 중 큰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어르신. 정말 저희 친할아버지세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내가 너희들의 진짜 할아버지란다. 늦어서 미안해. 이제야 만나게 되어서. 작은 손자도 다가왔습니다. 그럼 만식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 순진한 질문에 어른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이 복잡한 관계를요. 미정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얘들아, 집에 들어가자. 어른들 얘기가 복잡해서. 하지만 준호가 막았죠. 아니야, 애들도 알아야 해. 우리 가족의 진실을. 비록 아프더라도 진실은 알아야 한다고. 준호가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세상에는 복잡한 일들이 많단다. 어른들도 때로는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해.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실을 마주할 용기야.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에게는 너무 무거운 진실이었습니다. 만식이가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사랑했을 뿐이야. 영숙이를 사랑한 게 죄냐고. 태식이 너는 모든 걸 가졌잖아. 영숙이의 사랑도 아들도 행복한 가정도. 저는 만식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랑이 죄는 아니지. 하지만 그 사랑을 위해 친구를 죽이려 한 건 죄야. 30년 동안 내 가족을 속이고 산 것도 죄고. 너는 내 인생을 훔쳤어, 만식아. 30년이란 시간을 도둑질했다고. 영숙이가 떨리는 손으로 만식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만식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나요? 태식이를 생각하며 미안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 웃을 때, 밥을 먹을 때, 잠자리를 함께 할 때도요? 만식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그의 눈물이었죠. 매일 밤 악몽을 꿨어. 태식이가 바다에서 올라와 내 목을 조르는 꿈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이미 시작된 일이었고 돌이킬 수 없었으니까. 영숙이와 준호를 지키는 게 내 속죄라고 생각했어. 준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속죄라고요? 우리를 속이고 기만한 게 속죄입니까? 차라리 진실을 말했다면 우리가 선택할 기회라도 있었을 텐데. 당신은 그 기회마저 빼앗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죠. 그때 미정이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그리고 아버님. 이미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닐까요? 아이들도 있고 우리의 삶도 계속되어야 하잖아요. 현실적인 그녀의 말이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유언장이야. 공증도 받았지. 내 재산의 절반은 준호에게, 나머지 절반은 영숙이에게 가도록 했어. 그리고 손자들을 위한 교육기금도 따로 마련했고. 300억이면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영숙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태식 씨. 우리가 잃어버린 30년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 준호의 졸업식, 결혼식, 손자들의 탄생. 그 모든 순간들을 당신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0억이라니 태식이가 정말 대단하게 성공했구나. 그런데 만식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감옥에 가야 하는 거 아냐? 아니야, 공소시효가 지났다잖아.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지. 박 이장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시게. 이건 남의 집안일이야. 우리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네. 하지만 만식이, 자네는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거야. 모두가 알게 됐으니까. 만식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떠나면 되는 거잖아.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면 돼. 하지만 영수가, 너도 알잖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다는 걸. 적어도 나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했어. 영숙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태식이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피 묻은 손으로 준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제야 알겠네요. 왜 당신과 있으면서도 늘 외로웠는지. 준호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방금 다 녹음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최소한 진실은 밝혀졌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게 당신이 받을 벌이에요. 손자들이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죠. 그래, 이제는 할아버지가 너희 곁에 있을게. 늦었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 하자꾸나. 만식이가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그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만식아. 그가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죠. 우리는 어릴 때 정말 좋은 친구였잖아.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영숙이와 결혼할 때 넌 축하해줬었는데 진심이 아니었던 거니? 만식이가 돌아서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이었어. 너희가 행복하길 바랐지. 하지만 그보다 내가 영숙이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뿐이야. 만식이가 대문을 나서자 마을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거리를 두었죠. 그의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마당을 감쌌죠. 영숙이가 갑자기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준호와 제가 동시에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죠. 30년 만에 영숙이의 손을 잡은 순간 세월이 남긴 주름과 거친 손마디가 느껴졌습니다.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이었죠. 제가 없는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미정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들어가서 쉬세요. 오늘 너무 충격이 크셨잖아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도, 아니 두 분 다 들어오세요. 밖에서 이럴 일이 아닙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낯설면서도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구조는 예전 그대로였지만 가구며 벽지는 모두 바뀌어 있었죠. 벽에는 준호의 졸업사진, 결혼사진, 손자들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 제 자리는 없었죠. 대신 만식이가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식 씨, 정말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 없는 줄 알고, 정말 죽은 줄만 알고. 그녀의 말을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영수가 용서라는 말은 하지 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살기 위해, 준호를 키우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준호가 복잡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실 건가요? 법적으로는 복잡하겠지만 일단 저희는 아버지를 모시고 싶습니다. 비록 30년이 늦었지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준호야. 내가 들어올 자리는 없어. 이미 너희는 너희대로의 삶을 살아왔고 나는 나대로 살아왔으니까. 억지로 끼워 맞출 수는 없는 거야.
다만 가끔 만나서 밥이나 먹자. 손자들도 보고. 그때 큰 손자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어디서 사실 거예요? 서울요. 거기 집이 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웃었죠. 그래, 서울에 할아버지 집이 있단다. 크고 좋은 집이야. 언제든 놀러 오렴. 영숙이가 낡은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태식 씨, 이거 보세요. 당신 사진들 다 간직하고 있었어요. 버리라고 해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앨범을 펼치니 젊은 시절 우리 사진들이 있었죠. 결혼식 사진, 준호 100일 사진, 가족 나들이 사진들. 사진을 보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만식이와도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셋이 어깨 동무하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때는 정말 우리가 평생 함께할 줄 알았는데 인생이 이렇게 꼬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정이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아버님. 그녀가 저를 아버님이라 부르는 게 어색했지만 고마웠죠. 며느리가 참 현명한 사람 같았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걸 보니 준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준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기억을 잃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재산을 모으셨습니까? 저는 천천히 그동안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죠. 일본 병원에서 5년을 보낸 후 한국인 교포 사장님을 만났어. 그분이 나를 걷어주셨지.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성실하게 일하니까 인정받았어. 그러다 작은 하청업체를 차렸고 운 좋게 큰 공사를 몇 개 따냈지. 기억이 돌아온 건 작년이야. 뉴스에서 이 마을 소식을 보고 갑자기 모든 게 떠올랐어. 영숙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혼자서 그 험한 길을. 저는 그래도 준호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신은 정말 혼자였잖아요. 기억도 없이 가족도 없이. 박 이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태식이, 만식이가 마을을 떠났네. 집도 그대로 두고 집만 간단히 챙겨서 갔어. 어디로 가는지는 말 안 하더군. 아마 다시는 안 돌아올 것 같아. 그의 말에 영숙이가 한숨을 쉬었죠. 준호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그냥 보내면 안 되는데. 최소한 사과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30년을 속였는데. 저는 준호를 말렸죠. 됐다, 아들아. 이미 그는 충분한 벌을 받았어. 모든 걸 잃었잖아. 때로는 용서가 최고의 복수일 때도 있는 거야. 작은 손자가 제 무릎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자주 올 거예요. 우리 학예회도 보러 오고, 운동회도 오고. 그 맑은 눈을 보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꼭 갈게.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식 씨, 혹시 다시 결혼은 안 하셨어요? 30년이면 충분히 새 출발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쓸쓸하게 웃었죠. 기억이 없을 때도 왠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 이제 알겠네. 너희를 기다렸던 거야.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마당을 물들였죠.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오늘은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영숙이가 급하게 붙잡았습니다. 벌써요? 이제 막 왔는데? 저녁이라도 먹고 가세요. 준호도 만류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가세요. 30년 만인데 하루 더 계셔도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다. 오늘은 이만 가는 게 좋겠어. 너희도 시간이 필요할 거야. 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데. 그때 미정이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 그럼 이번 주말에 온 가족이 서울로 가면 어떨까요? 아버님 집도 구경하고 함께 저녁도 먹고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집이 궁금하다고 하고. 현명한 제안이었죠.
갑작스럽게 끼어들기보다는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주말에 기다리고 있을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손자들아, 할아버지 집에 게임기도 있고 장난감도 많이 사놓을게.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영숙이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태식 씨, 정말 괜찮겠어요? 혼자 서울까지 가는 거요. 그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걱정 마. 이제는 길도 좋아져서 2시간이면 가. 운전기사도 있고. 마당을 나서려는데 영숙이가 다시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그녀는 집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보따리를 들고 나왔죠. 이거 가져가세요. 당신이 좋아하던 된장이에요. 제가 직접 담근 거예요. 맛은 예전 그대로일 거예요. 된장 단지를 받아들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30년 전에도 영숙이는 제가 출장 갈 때마다 된장을 싸주곤 했죠. 고맙다, 영숙아. 잘 먹을게. 그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주말에 꼭 갈게요. 마을을 나서는 길에 박 이장을 만났습니다. 태식이, 잠깐 얘기 좀 하세. 이장님은 저를 마을 회관으로 이끌었죠. 거기엔 몇몇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제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죠. 태식이 정말 살아있었구나. 우리 모두 내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만식이 그놈이 그런 짓을 했다니. 우리가 몰라봐서 미안하다. 노인들의 위로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장님, 그리고 어르신들. 그동안 우리 영숙이와 준호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장님이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만식이는 이제 이 마을에 발도 못 들여놓을 거야. 우리가 막을 거니까. 내 가족은 우리가 지켜줄게.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자. 그 말에 저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백미러로 마을이 점점 작아지는 걸 봤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왔다가 다시 떠나는 길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곳이 있고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오늘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 같아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죠. 아버지, 잘 가고 계세요. 어머니가 걱정하셔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비록 30년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정말 감사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그동안 아빠 노릇 못해서 미안해. 이제부터라도 잘할게.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면 돼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잖아요. 서울집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들 사이에 있는 제 집이 낯설게 느껴졌죠. 화려하지만 텅 빈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영숙이가 준 된장 단지를 열어봤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죠. 고향의 냄새, 가족의 냄새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30년 만에 가족을 만났다. 영숙이는 늙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고 준호는 훌륭한 가장이 되어 있었다. 손자들은 천사 같았다. 만식이를 용서하기는 힘들지만 그가 없었다면 영숙이와 준호가 어떻게 살았을까. 복잡한 마음이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 불빛들처럼 제 인생도 다시 빛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미 빛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되찾았으니까요. 비록 예전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휴대폰에서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오늘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영숙이, 준호, 미정이, 손자들, 그리고 저. 30년 만에 다시 모인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만식이가 있던 자리에 제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리를 만든 거였죠.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는 집을 청소하고 장을 봤죠. 30년 만에 가족을 집에 초대하는 날이었습니다. 손자들이 좋아할 만한 과자도 사고 영숙이와 준호가 먹을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마치 새신랑이 된 것처럼 떨렸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손자들이 먼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집이다. 우와, 정말 크다. 아이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텅 비어있던 집을 가득 채웠죠. 영숙이와 준호, 미정이가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표정이었죠. 영숙이가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좋은 집이네요.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는 쑥스럽게 웃었죠. 그동안 일만 했어. 집은 그저 잠자는 곳이었지. 이제야 집다운 집이 된 것 같네. 너희가 와주니까. 준호가 거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찍은 사진들이었죠. 건설 현장에서, 회사 창립식에서, 빌딩 준공식에서. 그 모든 사진 속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외로우셨겠어요. 준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학교 선생님이 되어 있었고 미정이는 약사였죠. 둘이 병원 앞 약국에서 만나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게 신기한지 계속 제 곁에 붙어 있었죠. 식사 후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식 씨, 어제 만식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준호 앞으로 넘기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모두가 놀랐죠. 만식이가 그런 결정을 했다니.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그건 피로 얼룩진 돈이잖아요.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얻은 재산을 어떻게 받습니까? 저도 동의했습니다. 준호 말이 맞아. 우리에겐 깨끗한 새 출발이 필요해.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그때 작은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만식 할아버지는 이제 안 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죠. 그래, 나쁜 일을 했지. 하지만 너희를 많이 사랑했던 것도 사실이야. 사람은 복잡한 거란다. 미정이가 현실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 법적인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이 살아계신 게 확인됐으니 사망신고 취소도 해야 하고 재산 관계도 정리해야 하고 복잡하겠지만 전문가와 상의하면 해결될 거예요.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 법적으로는 복잡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래. 그리고 이건 준호 너와 손자들을 위한 교육 신탁이야. 매달 생활비도 나가도록 해놨고 영숙이 것도 따로 준비했어. 영숙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태식 씨, 우리가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저 당신이 살아있다는 게 감사할 뿐이에요. 저는 영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건 내가 못해준 30년에 대한 작은 보상이야. 받아줘. 큰 손자가 제 서재에서 책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가 쓴 일기예요? 30년 동안 쓴 일기장들이었죠. 매일 가족을 그리워하며 쓴 글들이었습니다. 영숙이가 한 권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죠. 오늘도 영숙이와 준호를 생각했다. 그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준호는 몇 살이 됐을까? 영숙이는 여전히 아름다울까? 기억은 없지만 가슴 한구석이 늘 아프다. 누군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이 느낌은 뭘까? 준호도 일기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잊지 않으셨네요. 기억을 잃었는데도 계속 찾으셨어요. 미정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일기를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30년의 그리움이 거기 다 담겨 있었죠. 해가 저물 무렵 저는 제안했습니다. 오늘 다 같이 저녁 먹고 영화도 보고 여기서 자고 가는 게 어때? 30년 만에 함께 보내는 첫 밤이잖아. 손자들이 환호했고 준호와 미정이도 동의했습니다. 영숙이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녁을 준비하며 영숙이와 부엌에 섰습니다.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태식 씨, 아직도 김치찌개 좋아해요. 영숙이의 물음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내가 끓인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 그거 먹고 싶어서 돌아온 거야. 밤이 깊어가며 손자들은 제 무릎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준호와 미정이는 아이들을 안고 객실로 갔죠. 거실에는 저와 영숙이만 남았습니다. 30년 만에 단둘의 시간이었죠.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식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영숙이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과 똑같을 수는 없겠지. 하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는 있을 거야. 남은 시간이 얼마든 함께하자. 영숙이가 제 어깨에 기대며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죠.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의 긴 터널을 지나 다시 만난 우리 가족. 상처는 있지만 그 상처마저도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만식이도 언젠가는 용서할 날이 오겠죠.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해줄 테니까요. 제 인생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두 번째 인생. 그것이 제게 주어진 기적이자 선물이었습니다. 돈보다 성공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었죠.